여러분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냐고요? 네, 전 항상 그러합니다. 창피해. 근데 먹게 돼. 이게 먹게 돼. 그래서 그냥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선생님이 사실 지금은 좀 살이 뺐지만 원래 처녀 때는 48kg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를 낳기 전날 내 96kg, 바로 2배가 됐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 너무 갑자기 살이 찌니까. 근데 그땐 되게 많이 먹었다?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늙어서 이제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데 가끔은 분하다? 옛날만큼 많이 못 먹어서 너무 웃기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이거 정신병이야, 정신병. 살 빠지길 바라는데 계속 먹어. 아니, 먹는 것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이거 시작하면서 되게 씁쓸하네. 자, 그럼 12강의 1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는 evolved, 진화됐겠지. When food was scarce.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했을 때 우리의 뇌는 진화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오고 나서 thus, 따라서 We are compelled. 자, 지금 이거 수동태입니다. compel이 원래 강요하다 했는데 강요를 받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By our genetic heritage. 우리의 유전적인 그런 유산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요. 뭐 하도록? To eat whatever and whenever possible. 가능한 한. 이거 슬프네. 무엇이든, 가능한 한 무엇이든 또 언제라도 먹도록 우리는 강요를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 바로 유전적 유산에 의해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혐오하는 눈빛으로, 내지는 너 언제 뺄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쳐다보지 마요. 이거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는 거란 말이지. 원인도 있단 말이지. 알겠지? 자, animals have a tendency. 동물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tend to로 해도 괜찮죠. 그쵸? tend to eat a great deal of food.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tasteful food is readily available. 자, 여기 readilly가 나왔는데 readilly는 easily랑 같아요. easily랑 같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쉽게 맛있는 먹이가 이제 구해질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그때는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다. In addition, 게다가, we also subconsciously prevent others from taking our food source. 여기서 또 이제 subconsciously가 나옵니다.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먹는 거 멈추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너무, 자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자는 거지. 내가 항상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찔리네.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 잠재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어쨌든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prevent A from B입니다. A가 B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taking our food source. 자, 여기서 taking이 나온 것은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원의 food source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자, in addition과 동의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furthermore, 그리고 moreover도 있죠. moreover. additionally, 이것도 잘 쓰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연결사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what's more, 그 다음에 besides 도 됩니다. besides.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가끔 나오는데, on top of that, on top of that. 요거 좀 어려운데, 종종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on top of that. 이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라는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we defend our access to tasty food. 우리는 우리의 그런 접근 권한, access를 지킵니다. 무엇에 대한 접근권이냐면, 자, to는 무엇에 대한 이런 의미죠. 전치사로 쓰였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권한을 defend, 지킵니다. 언제? When it is within easy reach and is at risk of being consumed by other humans. 자, 여기서 일단 병렬 구조 있는 거 우리 찰지게 챙기고 갑시다. is하고 병렬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여기 reach가 나왔는데 여러분, reach가 아마 저기 좀 뒤에 지문에서 완전 또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reach라고 하는 것은 손이 닿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손이 닿다라는 동사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 명사처럼 쓰였죠. 손이 쉽게 닿는 곳 내에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of being consumed by other human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비될. 자, 지금 수동태면서 동명사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동명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섭취될 위험에 있을 때 우리는 defend our access to tasty food.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권한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아주 우리 이건 야무지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많이들 싸우죠. 엄마가 그거 나 먹으라고 하는 건데 네가 왜 다 먹었어? 뭐 이러면서 싸우고 하잖아, 그치? 자,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 대절이 중요합니다. Humans will eat. 인간은 먹을 것이다. More. 더 많이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좀 이 문장 재밌습니다. 왼절이 여기 나와 있으나 이 왼절은 그 뒤에 더 큰 왼절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십시다. 그래서 뒤에가 더 큰 왼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The food is stale or otherwise unappealing. 그 음식이 신선하지 않거나 상했거나 아니면 otherwise 아니면 unappealing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해서 지금 even when 그럴 때조차도 when more food is available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의미죠. 그럴 수 있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것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부사절 안에 또 다른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여기 또 나왔죠. Even if you point out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지적할 때조차도 지적한다 할지라도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다 되지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더라도 뭐라고 지적해요? 목적절이의 point out의 목적절입니다. The food is stale or 자, 그래서 목적절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절 나옵니다. That they have eaten more than their fair share. 자신들의 공평한, 공정한 목보다 더 많이 그들이 먹었다고 당신이 지적을 할지라도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법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적을 할 때는 이미 벌어진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 그 동작이 먼저 벌어진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 have pp가 나왔습니다. 병렬 구조인데 앞에는 이건 그냥 현재로 나와줬어요. 그렇게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근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니까, 시간적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have eaten이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 상했어. The food is stale. 아니면 they have eaten more than their fair share. 그들이 공평한 몫보다 더 먹었다고 지적을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they will continue to eat.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죠? 형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런 형제 말고도 아버지가 그러실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냥 단순히 돼지라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식탐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 식탐이 있진 않습니다. 절대로 공정한 목에서 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이성 친구 만날 때 혹은 배우자를 만날 때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긴 해.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거라서 이런 본능적인 것에 또 너무 쉽게 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나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이 점은 꼭 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정말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야 가능한 게 이제 남녀 관계 내지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굉장히 딴 쪽으로 많이 가네요. 미안. Our biological drive to consume tasty food to completion까지가 주어부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 욕구예요. drive 여기서 욕구로 쓰였습니다. 어떤 욕구예요? to consume tasty food to completion. 끝까지죠. to completion. completion 이거 명사잖아. 그치?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란 뜻이에요. 끝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소비하다도 되지만 먹다도 되죠. consume.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물학적 요구는 해서 핵심 주어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었습니다. outweights라고 하면 더 크다라는 의미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outweighs any opposing cognitive or motivational factors. 어떤 반대되는, opposing, cognitive, 인지적인 혹은 motivational, 동기적인 그런 요소들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지나 동기, 이런 거랑 상관없이 끝까지 음식을 먹는 그 욕구는 정말 더 크다라는 것. 와, 슬프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outweighs any opposing cognitive or motivational factors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빈칸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Even after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나만큼 늘어본 사람 있어? 없잖아. 2배로 늘었어. 48kg에서 96kg 어떡해? 아니, 나 지금은 96kg 아니야. 지금 그때보다 많이 뺐지만 너무 많이 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한 번 더 빼야 돼요. 무섭습니다. 어쨌든 even after, 심지어 뭐한 후에도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아주 많이 살이 찐 후에도 our bodies want to gain more. 우리의 몸은 원합니다. 뭘?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너무 슬프다, 여러분. 자, 지금 옆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이 딱 보이죠? 자, 여기 furthermore 하는 것.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 같아. 어법은 어려운 게 정말 많이 없었어요. 내용도 쉽고요.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부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주제는 이제 마지막에 주장 제목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어법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아까 빈칸하고
문장의 위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순서가 나온다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A, we defend부터 studied shown까지가 B, 그리고 furthermore부터 마지막까지가 C가 되면서 이렇게 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in addition부터 we defend까지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studies have shown 여기서부터 B, 마지막에 이렇게 또 C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지만 우리가 볼 것은 이 흐름을 한번 쫙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흐름 꼭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복습 워크시트 올려드리니까 꼭 잘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주제, 제목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제는 인간의 진화적 본능이 음식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과식의 생물학적 원인. 그리고 제목은 Why we overeat도 될 것이고요. The evolutionary drive behind our appetite.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과식하는 자기 자신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해했다고 해서 계속 과식을 해선 또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죠. 살이 찌는 건 역시 안 좋아. 불편하고 못생겨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살이 쪘다고 해서 너무 못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강 1번 가열차게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 워크시트 잘 쓰고 계시죠? 저는 다음에 12강 2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말이죠. 초등학교 때예요. 그때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제가 몇 학년 때 올림픽을 했는지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내 나이가 들통이 나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촌 일원의 하나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들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해외하고의 이런 장벽이 별로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너무 쉽고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안방에 앉아서 우리 책상에 앉아서 바로 해외와 연락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어떤 뭐 TV 채널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이 나옵니다. The world is shrinking in many ways. 세상은 여러모로 여러 방법으로 줄어들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 이제 쓰는 거예요. For better or worse. For better or worse라고 하면 좋든 나쁘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satellite television, 위성 텔레비전이라던가 mobile phone networks, 이동 전화 통신망, 그리고 and the internet, 그리고 인터넷은 have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conditions, 이거는 조건 혹은 여건도 되고 조건도 됩니다. 무엇을 위한? instantaneous and friction-free communication. instantaneous 하면은 instant가 이게 이제
즉각적인이란 의미예요. 근데 instantaneous가 나왔어. 이 차이점이 뭔가 궁금하지 않아? 일단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둘 다 즉각적이다, 즉각적인 이런 의미인데요. instantaneous가 붙잖아? 그러면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히 순간적인 거 얘기합니다. 완전히 순간적. 오케이? 근데 그냥 인스턴트라고 하잖아? 그러면 즉각적이긴 하지만 요렇게 되었을 때는 작은 지연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두는 게 더 활용적이냐면 instantaneous는 보통은 과학, 기술 용어에 많이 쓰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communicat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riction free라고 하면은 자, friction은 뭐예요? 마찰입니다. 마찰이 없는 이런 소리야. 마찰 있으면 되게 슬프잖아, 그치? 특히 연인들, 롱 디스턴스 연애하는데, 근데 그 연인들이 만약에 이런 통신에 마찰이 있다고 해봐. 금방 깨진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마찰 없는 통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막 몇 억씩 날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는 이 위성 텔레비전, 이동 전화 통신망,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중요해. instantaneous, 즉각적이면서 마찰이 없는 friction free한 그런 통신을 위한 여건을 다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spatial distance. 자,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decisive hindrance, 결정적인 decision에서 온 거죠. 그죠? decisive hindrance, 바로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장애물. 그러면 장애물과 같은 동의어 우리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일단은 첫 번째로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는 obstacle이 있습니다. obstacle. 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arrier도 있겠죠. 장애물, 장벽이니까 barrier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imitation이라던가, 자, 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for close contact, 이런 아주 긴밀한, close가 긴밀한, 가까운 이런 의미도 되죠. 근데 긴밀한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긴밀한 접촉에 있어서 no longer, 더 이상은 아니다. A decisive hindrance. 그런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and new deterritorialized social networks or even virtual communities.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다. deterritorial. 테리토리가 뭐예요? 영토예요. 그리고 뭐뭐아이즈 하면은 뭐뭐화하다. 영토화하다. 라는 건데, D가 지금 이게, 낫의 의미도 있지만, 이탈의 의미? 그치? 이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영토화한이라는 어휘가 나왔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테리토리를 아신다면, 영토라는 어휘를 아신다면, realize 해서 영토화. 근데 D가 이탈의 의미가 있어서 탈영토화. 탈영토화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휘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탈영토화한 사회적 조직망 혹은 even virtual communities, 가상 공동체도 발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deterritorialized라고 해서 탈영토화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바로 특정 장소나 지역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거야. 그냥 전 세계 어디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종종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virtual community가 이제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 그룹이라던가, 그치? 뭐 유튜브 팬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된 가상 커뮤니티
이런 것에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뭐 배그도 있고 뭐 요즘 카스도 있더라. 우리 아들 덕분에 알았어. 이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별 얘기를 다 들어. 근데 그런 게임을 위한 이제 가상 커뮤니티들이 생겼다라고 해봐. 근데 그 가상 커뮤니티가 어떤 지역에 국한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죠. 이제 그냥 뭐 서울에만 있는 사람, 인천에만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부산에만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 내지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가상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장에서 deterritorialized라는 요 어휘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virtual community의 예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t the same time 하면은 이제 동시에라는 의미로서 이제 all at once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건 simultaneously, 그치? simultaneously. 자,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요. 자, 이거 유입니다. 유. 괜히 흘렸었어. 동시에 individuals, 개인들은 have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 palette of 이따가 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더 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할 정보, to choose from. 봐봐. 여기서 to choose from까지 나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고르는데 그걸 고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고르는 거잖아. 그치? 어떤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근데 앞에 지금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팔레트는 원래 그 미술할 때 물감 짜는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팔레트라고 하는 거는 화가가 색을 섞는 도구예요. 여러 가지 색들을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서 빨간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붓에 착착 묻혀가지고 이제 빈대다가 막 문대서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죠. 그게 팔레트인데 여기에서의 팔레트는 어떤 의미냐면 다양한 범위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양한 범위 아니면 풍부한 선택지 이런 의미로서 쓰이게 돼요. 다양한 범위, 풍부한 선택지. 그래서 지금 딱 들어맞는 표현인 거야. 뭐라고 했어? choose from. 우리가 고르는 그 정보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서, 그치? 그래서 palette of가 나온 거예요.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 그래서 여기 뒤에 꼭 from이 붙어야 한다는 것, 이거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알겠지?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범위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than they previously did. 그들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러면 전에 그랬던 것보다의 이 did는 무엇을 받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have a palette of information. 그들이 전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larger 때문에 than이 나온 것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문장이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he economy is also increasingly globally integrated. 자, 경제도 또한 해서 여기 also 나왔죠.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is하고 integrated. 자, 수동태죠. 그죠? 수동태인데 중간에 이것저것 많이 말이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점점 더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플 같은 회사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 애플 폰이나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아이패드로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이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근데 애플 생각해봐. 애플은 어때? 미국에 본사가 있어. 그런데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가 돼. 그리고 전 세계에 판매가 되지요. 점점 이 경제도
더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애플의 예에서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In the last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decade가 10년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S 붙어서 수십 년이 되는 거죠. Transnational companies. Transnational company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transnational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multinational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같이 잘 기억해 주세요. 다국적입니다. 만을 다해요. 국적이 많은 기업 이렇게 돼도 됩니다. 국적이 많으니까 이게 국적이 서로 변한다.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변하고 저 나라에서 저렇게 변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transnational companie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ultinational company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은 have grown, 성장했습니다. exponentiall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exponentially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라고 해도 되지만 dramatically도 되고요. drastically도 될 수 있습니다. drastically. 자, 이거는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급격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서로 뉘앙스와 의미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In numbers, 수적으로, 그리고 size, 크기, 규모 면에서, 그리고 economic importance, 경제적인 중요성에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capitalist 하면 자본주의예요. 캐피탈이 자본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자본주의의 생산의 방식과 and monetary economies. in general이 뒤에 나왔잖아. 그래서 전체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의 그 화폐 경제. 이것은 자, 두 개이기 때문에 and라서 지금 복수 취급을 해줍니다. have가 나왔어요. 이 두 개는 have beco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어요? 거의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거의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자, become 같은 경우에는 뒤에 꼭 보어가 오죠. 여기서는 형용사 보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그래서 우리가 몇 강 전에 배운 거 있죠? 바로 뭐였어요? 그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배웠습니다. 자, 다 이런 것들도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많이 생산할수록 이제 비용이 덜 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규모의 경제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배운 사람들이잖아. 고3이면 배운 사람들이야. 그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평가원 쪽에서도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단어들,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던가, 아니면 economy of scale이라던가, 이런 거 탁탁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자고요. 알겠죠? In politics as well 했습니다. In politics, 정치에서도, as well은 또한 이런 의미잖아. 또한 정치에서도 global issue,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점점 더 increasingly 되게 많이 나오네. 점점 더 dominate the agenda. 그 의제를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dominate가 이제 지배하다라는 의미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의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젠다가 의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제의 의미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거는 의논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더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글로벌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글로벌 이슈,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의논해야 할 글로벌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ssues of war and peace, the environment and poverty. 자, 전쟁과 평화, 환경과 빈곤의 그런 문제들이 핵심 주어가 issues이기 때문에 지금 are 비동사, 복수 비동사 나왔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all of such scope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scope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범주라는 의미예요. 범주 혹은 범위, 영역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스코프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문제들의 중요성이나 혹은 영향력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 범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of such a scope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of 플러스 명사 하면은 이것은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건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of 플러스 명사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범주에 속한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search scope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 속의미를 아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요 속의미는 search scope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리킵니다. 알았지? search scope 그렇게 큰 범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지금 해석이 너무 별로라 내가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환경과 빈곤 문제는 모두 엄청난 규모이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병렬 구조죠. involve하고 are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involve가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무엇을 포함하다 혹은 수반하다,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들은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너무나 많은 so many transnational linkages 너무나 많은 그런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이제 수반하고 있어서 그래서 that they cannot 많이 봤던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너무나 많은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수반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은 자 여기서 지금 이슈를 가리키는 대시입니다. 그 문제들은 cannot be handled be handled 하면 수동태지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by a single state alone. 개별 국가 하나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처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거 so that, can 혹은 cannot, can't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많이 배웠는데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many 하고 나서 복수명사 이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는 많은 이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so many transnational linkages 너무나 많은 그런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수반하고 있어서 그래서 that they cannot be handled 그 문제들은 이제 만족스럽게 처리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 저는 좀 이 문장도 어법 혹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so that can 했을 때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혹은 부사만 들어간다고 너무나 머리에 아주 새겨지게 배워가지고 이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어법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병렬 구조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 너무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 되겠네요. Pandemic. Pandemics and international terrorism. 팬데믹 하면은 세계적 유행병이죠. 그리고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 테러리즘들은 are also 또한 transnational problems, 초국가적인 문제들입니다. 세계적 유행병과 국제 테러리즘은 이제 초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하고 나서 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있지요. Which can only be understood. 오로지 이해되고 and addressed. 다루어질 수 있는. 자, 지금 이 수동태의 요거 잘 보자. 수동태에서의
요 PP가 과거 분사가 병렬 구조가 됐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비동사를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understood랑 그리고 addressed랑. 알았지? Through international coordination. 국제적인 조직화를 통해서만 only가 여기 있잖아. 통해서만 이해되고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국가적인 문제이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지.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지문은 현대사회가 얼마나 세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 2번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지문이 순서로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 순서를 따진 게 아니라 주제별로 이제 흐르는 주제가 이렇게 딱딱 나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죠? 경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at the same time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또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생을 안 할까?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spatial distance 여기서부터 the economy까지 A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in the last decades에서 경제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in politics까지 가고 그러면서 요 마지막을 읽어야 뒤에 이제 issues of war and peace 이런 것들은 다 폴리틱에 관련된 거니까 바로 얘가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도 나올 수 있고 일단은 저는 어법이랑 서술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제, 제목, 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순서, 그리고 문장의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나왔다가 정치가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나열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문장 the economy 하면서 경제 문제를 여는 요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를 얘기하는 이제 자, 지금부터는 정치야 하고 이제 딱 문을 여는 in politics as well 하는 요 문장이 또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글로벌화로 인한 세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 정치의 통합 및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globalization 하고 콜론 한 다음에 how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are connecting the world. 자, 이렇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고요. 제목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어구로서 알고 계셔야지 바로 이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강의 2번 너무나 요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이제 국적이나 이런 경계가 나라 간의 경계가 무색해질 그런 세계화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영어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써먹을 도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복습 워크शी트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크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요즘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전 정말 기운이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2강 3번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목소리에 힘을 덜 줄 거예요. 좀 힘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지금 몸살이 났거든요. 근데 몸살이 나도 목소리는 그대로다. 진짜 지금 나 겉으로 보잖아. 완전 쌩쌩하게 보여요. 얼굴도 그렇게 건강하게 낳고 목소리도 이런데 어쩜 이렇게 건강은 골골하는지. 자, 그래서 약간 힘없이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the brain's attempt. 라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think of A as B입니다. think of A as B. 그래서 우리는 이 fluency라고 하는 이 능숙함 혹은 영어로 능숙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유창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창성, 요 능숙함을 뭐로 생각하느냐. 자, as는 뭐뭐로죠. 그래서 the brain's attempt. 이 뇌의 시도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시도?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그러니까는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하기 위한, 진실 판단을 하는 그런 attempt, 시도로, 뇌의 시도로 우리는 이 fluency, 능숙함을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에 반대해서 아니면 여기서 as opposed to가 나왔잖아요. 무엇과는 반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창성은 뭐와는 반대로 more deliberate analytical assessment.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뭐가 나왔잖아. 그치? 더 신중하고 분석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라 혹은 그런 평가와 반대해서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그런 진실평가를 내리는 그런 뇌의 시도로서 볼 것이다. fluency를, 능숙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들이 보이는 거죠. fast and intuitive 요거하고 그 다음에 deliberate analytical 얘네들은 서로 반대의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죠? 반대의 의미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능숙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뇌를 훈련했던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엄마 아빠 하는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것 능숙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훈련받았던 거 바로 뭐예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외워서 그것을 계속 외워서 뇌에다가 새기고 또 새기고 인풋을 계속 넣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능숙하게 유창하게 3 곱하기 6은 10 이거 18 또 큰일 날 뻔했다. 욕할 뻔했다. 그지? 하나도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미치겠다. 자, 그리고 뭐 7 곱하기 9는 63이라던가 바로바로 빠르게 정답임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정답을 타타타타딱 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능숙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능숙함을 뭐 이렇게 막 신중하고 분석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는 뇌의 시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of course 물론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the fact that은 뭡니까? that은 이거 동격절이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동격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핵심 주어가 단수죠. the fact니까. 그래서 여기 is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뇌가 the brain processes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그 익숙한 것을 더욱 능수능란하게 뇌가 처리한다는 그러한 사실은 isn't a bad thing in itself.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익숙한 거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고, 그쵸?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봐봐.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잖아. 길을 걸을 때 매번 빨간색 불이 딱 켜졌어. 그러면 빨간색 불이니까 내가 멈춰야겠구나. 이제 걸음을 멈추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빨간색 보면 딱 멈추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게 익숙한 거 더 빨리빨리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In fact, 사실 in all likelihood. 자, in all likelihood. 자, 이 표현 잘 알아둡시다. 바로 무엇인가요? 거의 틀림없이 10중 8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과 같은 표현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부터 자주 봤던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chances are. chances are 하고 콤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 또 한번 해보면 in all 여기 굳이 이거 될 필요 없다. 소문자로도 되죠. 미안. in all likelihood. likelihood. 아이고, 푸드라고 쓸 뻔했다. 푸드. 나 아프다 그랬어. 오늘 나 아파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콤마해도 되고 해서 거의 틀림없이 이런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휘 얘기하면서 선생님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fluency가 나오고 한 지문 안에서 이렇게 또 fluently라고 해서 뒤에 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파생어들이 바로바로 나와준다면 한 지문 안에서 그러면 묶어서 꼭 외워주라고 했지. 그것도 꼭 필요한 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틀림없이 It'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것은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걸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나오는 브레인이 뇌가 능숙한 것을 더 능숙하게 익숙한 것을 더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아마도 아주 유용하고 적응성이 있는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rule of thumb이다. 해서 얘네들 지금 병렬 구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or가 나와 있죠. 각각의 이것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휴리스틱이 명사로 쓰였어요. 왜 어떻게 알지? 여기 앞에 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예요. 휴리스틱이 명사일 때는 발견적 방법 혹은 발견적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발견적 학습법으로 아는 게 나아요. 휴리스틱. 자, 이게 만약에 형용사로 쓰인다 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체험적인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네가 겪어봐. 그래야 알지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때 쓰일 수 있는 말이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는 체험적인, 명사로는 발견적 학습법이 되면서 발견적 문제 해결법. 이렇게 지금 EBS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rule of thumb이 나왔잖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경험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경험법칙이 뭐냐? 바로 비공식적인데 널리 통용되는 규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대충 길이를 쟀대요. 그래서 아마 rule of thumb이 그렇게 어휘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뒀더니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네. 근데 자 지금 봐봐. 어쨌든 뇌가 익숙한 것을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거의 10중 8구 이제 많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면서 useful하면서 적응력이 있는 그런 발견적인 문제 해결법이나 아니면 경험의 법칙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휘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딱 능숙하게 처리하기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자, 매우 아주 피곤할 것이다. 소모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딱 눈에 띄어. if가 나왔고 had가 나왔어. 그리고 주절에서는 it 다음에 뭐가 있었니? would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는 자,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언제나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해석을 해보면 If you had to, 당신이 뭐 해야만 한다면 process every bit of,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의 정보를 completely anew, 아주 완전히 새롭게 처리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for your brain. 그것은 당신의 뇌에 틀림없이 소모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뒤에 나왔었던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를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것은 정말로 소모적일 것입니다. 진짜 그렇지. 야, 사과를 봤는데 맨날 빨간색이다. 동그래. 위에 꼭지가 있어. 아, 저것은 사과인가? 향기를 맡아보자. 사과인 것 같다. 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면 야, 뇌가 엄청 힘들 거야. 그치? 그래서 매일 같은 단어를 새롭게 분석한다면 너무 피곤할 거야.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익숙한 것은 더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뇌가 피곤해지지 않으니까. 그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know that 2 times 2 equal 4.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뭘?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When you read it, 당신이 그것을 바로 읽을 때 4야 하고 답을 바로 알아요. 읽자마자 아는 거야. This has been repeated to you many times. 자, 이것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온 거야. 그래서 완료 수동태가 나온 겁니다. 당신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Many times, 여러 번. You can process it fast and fluently.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2 times 2는 이렇게 했을 때 equal 4 하고 바로 fast and fluently 아주 빠르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The real problem is.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저는 이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Is that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for many reasons other than familiarity. 자, other than 나온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고요. 전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겠죠. other than은 뭐뭐 외에. 그래서 familiarity, 익숙한 외에.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것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other than familiarity까지 해서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빈칸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정보를 사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우리 요즘 가짜뉴스 너무 많아. 처음에는 딱 보고 뭐야 가짜뉴스잖아 했지만 자꾸 그게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뜨고 자꾸 인터넷에 뜨는 걸 우리가 접하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그 가짜뉴스가 익숙해지면서 그 가짜뉴스를 이렇게 막 발표하는,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신문사 이름이나 뭐 있잖아. 그 채널 이름이 익숙해지면서 사실로 믿게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패러프레이징 해서 문장의 위치나 내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패러프레이징 해서
문장의 위치로 나오거나 아니면 빈칸으로 나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좀 정리해서 요 밑에다가 띄울 거예요. 요 밑에 띄울까? 아, 여기다 띄울 거야. 피디님, 요거 여기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5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석까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요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난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 문장 바꿔 쓰는 것, 요것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지문 연습을 또 지문 독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If I were to ask you,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자, 예정의 what, be2 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인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자, if 다음에 비동사 were가 나왔죠. were가 나왔지. 그리고, 보잖아? 여기 또 주절에 주어 다음에 would가 나왔어. 가정법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뭘 물어봐요? 직접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각각의 종류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각각의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동물을, 몇 마리의 동물을 Moses took with him on the ark. 그 방주에, ark가 방주잖아요. 그쵸? 그 방주에 모세가 그와 함께 태웠는지를 만약 내가 묻는다면, 당신에게 묻는다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ay two.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ay two. 두 마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Despite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입니다. that은 동격절이지 어떤 사실에도 the fact that in the biblical story 그 성서 속 이야기에서 biblical이에요. 성서의 원래 바이블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형용사형이 되면 biblical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서는 it was Moses on the ark. It was Noah. 야, 봐봐.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노아였어. 노아의 방주잖아. 그치? 근데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은 두 마리요. 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좀 익숙한 걸 속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근데 어쨌든 this doesn't matter.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To your brain though.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의 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s just predicting familiar answers. 그냥 그것은 여기서 it은 your brain을 가리키죠. 당신의 뇌는 그냥 예측하는 중입니다. Familiar answers. 익숙한 답을. 알겠지?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시험 문제 풀 때. 진짜야. 그래서 그냥 막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게 바로 유창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입니다. 아까 계속 나왔었지? 그 능숙함 아니면 유창성. 우리 뭐라고 했지? fluency라고 했잖아. 그치? fluency error라고 아예 딱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모세나 노아나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방주에 동물을 데려갔다는 잘못된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방주에 2마리씩 탔지? 2마리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뇌는 정확성보다는, 내용의 정확성보다는 익숙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난 이거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 뇌는 정확성보다, 내용의 정확성보다, 익숙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왜 쓰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선생님들은
문장을 변형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한 것을 놔두기도 했잖아. 이거 잘 보시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쓰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이런 익숙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점수를 읽는 것을 절대 안 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서 문법이나 구문 독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문을 다 외우라고 해. 그 지문에 이거는 다 그 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물론 나도 지금 내신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뇌는 익숙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할 때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 본인이 익숙해지도록 막 그 내용을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씹어 먹으면서 논리성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수능 볼 때 특히 그렇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아니야.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야. 하지만 뉴욕이 너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익숙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주 재밌는 지문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보이지 않냐? 정말 억울해. 나 억울해! 어쩌겠어. 자, 지금 시험에 나올 것들, 일단은 주제요 적을 수 있겠죠? 주제요. 그리고 어법, 그리고 가정법이 있어서 어법도 꼭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빈칸이 있었는데 이 문장의 위치, 빈칸이 나올 법한 부분에 패러프레이징한 부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탑하고 좀 받아 적으세요. 알았지?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에다가 바로 넣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스탑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빈칸. 그래서 순서 될 것 같아. 순서 한번 볼까요? 순서를 보면 일단은 여기 뒤에서, 자, 여기 요 부분이 C가 되고요. 알겠지? 이 부분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가 되면서 아주 아름답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요. 우리 주제 보겠습니다. 능숙함이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오류 가능성, 이렇게 되고요. 제목은 The Fluency Trap. Trap 하면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창성 혹은 능숙성의 함정. 그리고 How familiarity shapes our perception of truth. 이렇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징어로서 내지는 어떤 키워드로서 알고 있어야지, 이걸 그대로 외웠다고 요게 안 나왔다고 답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주제, 제목 살펴봤고요. 자, 12강의 3번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강의 4번 갈 건데요. 12강의 4번도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할만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오늘 너무 아픈데 나 4번까지 수업은 해야 될 것 같아. 4번에서도 내가 약간 골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나 되게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제가 아픈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크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아픈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몸 불살라 열심히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기침이 안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침이 나면 정말 힘들거든. 작년 이맘때 약간 코로나 같은 걸 걸렸었는지 기침을 정말 한 3, 4개월을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의에서는 작년 거 들어줬던 학생들은 아픈지 어떤지 모를 거야. 한 문장 얘기하고 빨리 끊고 한 문장 얘기하고 빨리 끊고 기침하고 계속 그거 반복하면서 녹화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열나고 이래도 천국입니다. 자, 12강 4번 하겠습니다. Targeting and Segmentation. 아하,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삼기, 타겟팅이라고 그냥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적 삼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구독자층이라던가 나의 구독자층, 나의 타겟팅은 누구니? 바로 고등학생들이죠. 그죠? 초등학생 아니야. 중학생도 아니야. 저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특히 고3을 위해서 이 수능 특강 수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타겟팅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세분화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쵸? 자, 그 고등학생 중에서도 고3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문법이랑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런 취향으로 제가 세분화하는 거죠. 나의 구독자층을. 이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고요. 타겟팅은 일단 난 고등학생이 목표야. 나의 특정 고객 그룹이야 라고 목표로 삼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오마이갓, 고객이라고 하니까 괜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지? 자, 어쨌든 이 표적 삼기, 타겟팅과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는 of prime importance. 여기서도 봐봐봐. 일단 뒤에 to media strategy. 바로 그 미디어 전략에게 to가 지금 전치사고요. 그리고 of prime importance가 나왔습니다. prime은 주된 이런 의미예요. 그쵸? 주된. 그래서 지금 주된이란 형용사인데 지금 봐봐.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요 of prime importance는 그냥 important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primely important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래요. 무엇이? 타겟팅하고 segmentation이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라고 했는데 자, 증가예요. 증가. in the number 수에서 증가죠. 수의 증가인데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미디어 채널과 여기서 vehicle은 차량 아닙니다. 바로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고 그래서 means도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미디어 채널과 수단의 수적인 증가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and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of media audiences 라고 했는데 consequent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자 이거랑 동의어로 우리 result 있잖아 그것도 결과잖아 그치? 근데 결과인데 result 한 다음에 resultant가 될 수 있어요. resultant. 이거랑 똑같아.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 분열, fragmentation. 무엇의 분열? of media audiences. 그 미디어 독자의 분열은, 그러니까 미디어 독자가 이제 막 갈라지는 거지. 미디어 채널하고 수단이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TV만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TV만 보지 않아요. TV랑 비디오도 봤다, 비디오.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요. 틱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 그치? 뭐 아프리카 TV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요즘 그런 거 앱이 보면 안 된다.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과 수단이 많이 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로 그 media audiences, 그 미디어 독자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주어부가 되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mean. 선생님 여기서 왜 mean이 왔나요? 했을 때 and가 있고 그렇잖아. 지금 여기 and가 있고 the increase하고 그쵸?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이렇게 주어가 주어 1, 2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주어 1, 주어 2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냥 복수 주어 처리를 해준 겁니다. mean that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target groups of consumers 그런 소비자 표적 집단 target group 소비자 표적 집단들이 핵심 주어가 지금 groups니까 are both easier and more difficult to reach.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다고도 하는데 뭔 소린가 라고 했을 때 지금 to reach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reach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reach는 맨 처음에 우리가 동사의 의미로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쓰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문에서 reach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의 관심권 내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관심을 얻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reach의 의미는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미디어 채널하고 수단이 막 수적으로 막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이 미디어 독자가 막 분열되는 이것은 결국엔 소비자 표적 집단의 그 집단이 관심을 얻기가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to reach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They are easier to reach. 그들의 관심을 받기는 더 쉽습니다. 관심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자, they는 바로 독자들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미디어 audience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관심을 얻기가 더 쉬워졌다 이 소리입니다. 관심을 얻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in the sense that 어떤 면에서 audiences have fragmented. 자, 이 구독자들이 다 분열되었다라는 점에서 분열되어서 into narrow interest group. 아주 이렇게 좁은 관심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fragment 자체가 분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분열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fragmented into 같이 엮여지면서 분열되어서 더 좁은 관심 집단으로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봐봐. interest groups that이죠. 이거 선행사가 interest groups고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왔는데요. 자, 그 좁은 관심 집단은 are served.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그룹인데 누구에 의해서? by thousands of special interest magazines and TV channels. 수천 개의 아주 전문 잡지라고 해주자. Special Interest Magazines. 전문 잡지들과 TV 채널에 의해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아주 좁은 관심 집단으로 분열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구독자들은 더 관심을 얻기가 아니면 이 방송국들이라던가 미디어 채널들이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reach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잡지들도 낚시 잡지가 있고요. 게임 잡지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패션 잡지 이런 거는 되게 그럴만했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단 말이야. 마술 잡지도 있고. 그지? 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규모 그룹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광고를 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f an advertiser wants to reach, 만약에 광고주가 원한다면, 무엇을 원한다면, 아까 reach 어떻게 하라고 했지? 관심을 얻다, 관심권에 들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 그래서 뭐 say 하면 그냥 추임새예요. 뭐 즉 뭐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 trout fisherman, trout라고 하면 송어죠. 송어 낚시꾼. sports car enthusiast, 뭐 스포츠 광이라던가, 스포츠카 광이라던가. 우리 남편이네. or TV drama fans, 아니면 TV 드라마 팬의 그런 관심권에 들기를 원한다면,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there are specialist. 자, specialist publications. 그렇지. 전문 출판물들이 있고, TV shows가 있습니다. there are니까 이거는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전문 출판물, specialist publications나 TV show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오죠. that are ideal vehicles. 이상적인 수단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means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수단. for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좁게, 그렇게 좁게 정의된 독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위한 그런 이상적인 수단인 specialist publications, 전문 출판물과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니? 여기서 얘기하면서, 요 문장에서 얘기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그냥 fisherman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뭐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뭐 아니면 낚시꾼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송어 낚시꾼은 진짜 또 처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but 하고 나옵니다. but 하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 consumer groups라고 했어요. 소비자 집단들은 또한 더 어렵기도 합니다. 관심을 얻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부사적용법에 초부정사 나왔죠. 근데 자, 지금 봐봐봐. 이거 우리 글의 전체를 봅시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뭐가 나왔었죠? 일단 첫 번째로 easier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more difficult도 하다. 관심을 얻는 게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쉬운 부분들은 they are easier 하면서 여기까지가 더 easier한, 이렇게 더 고객층들이 세분화되고 하면서 이제 이 광고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객층들의 관심을 더 얻기가 쉬운 면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but 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들, 어렵기도 하고 쉽다고 했잖아, 앞에서. 근데 이제 쉬운 부분 얘기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을 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그룹들은 또한 관심을 얻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agencies, 광고 대행사들이 have great difficulty in, great difficulty, 요 difficulty는 뭐 trouble로도 바꿀 수 있고, 그치? 아니면 hard time으로도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in categorizing, 분류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들은 이 독자들을 분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집단의 관심을 받기가, 리치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udience들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지금 봐봐. 요 뒤에를 또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봐봐. categorize into예요. 분류를 하는데 분류해서 뭐로 해? target group. 타겟 집단, 표적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 타겟 집단은 어떤 애들이야?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왔죠? That are sufficiently large. 충분히 큰. 뭐 하기에? To be workable for general advertisers. 그런 일반 광고주들이 to be workable, 운용할 수 있는, work가 운영하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쵸? 작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근데 여기 able 해서 workable 하면 운용할 수 있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for general advertiser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주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이 사람들은 물건을 내지는 어떤 자기네 이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최대한 많이 팔고 싶을 거야, 그치? 근데 광고 대행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그런 표적 집단으로 이 독자들을 분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되게 세세하게 나눠서 고3, 고등학생. 근데 고등학생 중에서도 고3 중에서도 여성 중에서도 여드름이 많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건 가능해. 그건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를 맡기는 이 general advertisers, 일반 광고주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알리기를 바란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트라우트 피셔 나왔잖아. 송어 낚시꾼 나왔었지. 근데 송어 낚시꾼 대상으로 낚시용품 광고는 효과적일 수 있어. 그치? 낚시용품 광고는 효과적일 거야. 근데 그 낚시꾼들에게 탄산음료 광고를 하기에는 송어 낚시꾼의 수가 너무 적어서 타겟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표현들 좀 보고 갑시다. 일단은 have difficulty in ing 요거 중요합니다. have difficulty in ing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categorize into 분류해서 어떤 그룹으로 묶다라고 할 때 categorize into 요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여기 나오잖아. trout fishermen, 송어 낚시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동명사 주어네.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라서 여기 is가 나왔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is useful. 아주 유용합니다. If you are selling fisher tackle. 당신이 fishing tackle이구나. 요 태클이 여러분 뜻이 되게 많은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태클이 또 맨 처음에 동사로 쓰면 씨름하다가 있고요. 씨름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 했을 때는 태클 걸다 뭐 그래서 명사로 하면은 이제 축구나 뭐 럭비, 미식 축구에서의 태클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뜻은 뭐냐? 이런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특히 낚시 용 도구를 가리켜서 태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낚시 도구를 판매하려고 하면 송어 낚시꾼을 필요로 하는 아주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But 그러나 not for general fast-moving consumer goods sales. 자, 근데 그것은 여기서 not 다음에 뭐가 주변에 뭐가 생략됐느냐? 앞에 나오는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자, 이것을 is로 만들고 it is not useful. 이렇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송어 낚시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게 유용하지 않아요? For general fast-moving consumer goods sales. 자, 이게 뭐냐면 fast moving consumer goods가 바로 일상 소비재 FMCG가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FMCG예요. 그래서 일상 소비재 판매, 일상 소비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fast moving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게 빨리빨리 팔리고 알겠지? 빨리빨리 팔리고 그래서 자주자주 팔리고
하는 그런 일상 소비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료라던가 세제라던가 과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음료. 그래서 빨리빨리 팔려야 되잖아. 세제, 뭐 치약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빨래 세제라던가 과자. 이렇게 빨리 팔리면서 많이 팔리는 그런 일상 소비재들을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FMCG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일상 소비재 판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붙으면서 require varied target groups. 그치? 다양한 그런 표적 집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 소비재 판매에는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So while trout fishermen, 송어 낚시꾼이 probably have other consumer interest too. 그 송어 낚시꾼이 아마도 또 다른 그런 소비자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송어 낚시꾼은 송어 낚시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 수염도 깎을 거고요. 양말도 신을 거고 스포츠 음료도 마시고 탄산 음료도 마시고 여러 가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media vehicle, 미디어 수단입니다. 미디어 수단. 근데 그 미디어 수단은 어떤 수단이야? That cater for one hobby. 자, 봐봐. 그 단 하나의 그런 그 취미에만 cater for라고 했는데 나 이거 왜 이거 표시 안 했니? 오 마이 갓, 나 좀 미안하네. 이 cater for는 뭐냐면 누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욕구도 되고 요구도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취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미디어 비거, 미디어 수단들은 해서 복수 주어죠. 그래서 지금 여기 are가 나온 거예요. 그런 미디어 수단들은 of limited use to most advertisers.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는 of limited use, 제한된 사용이다,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형용사로 한다면 그냥 limitedly useful 이렇게 해도 되겠지. of 플러스 명사를 되게 많이 썼어요. 2번인가 썼죠. 그죠? 그러니까는 낚시 잡지에 낚시용품 광고는 좋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휴대폰 광고를 하기에는 좀 자동차 보험 회사나 그 휴대폰 회사에서는 낚시 잡지에다 우리 제품을 넣는다고요, 광고를? 그럼 좀 더 광범위한 타겟층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ater for 내가 따로 요거 안에서 정말 미안해요. 나 많이 노력했는데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요구를 만족시키는 여기 나오네. 부모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 이게 뭐였다고? cater for 였다고. 여러분, 나 아까 시작하면서 되게 아프다고 찡찡댔잖아요. 지금도 되게 아프긴 한데 그래도 기운이 좀 난다. 내가 오늘 할 일을 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공부의 양을 정해두고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이걸 해낸다라고 했을 때 그 만족감 엄청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나도 여러분이 때는 잘 못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피곤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러고 했거든.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내가 해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게 되게 나한테 중요하게 와닿으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거든. 나의 약속,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좀 덜 아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주제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주제요 나올 수 있고 어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요 but 하는 요 문장 있지요? 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휘 추론으로 물론 나왔지만 그래도 어휘 의미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요 리치라던가 비클이라던가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뜻이 아니고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익숙한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난 3번에서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럼 주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 주제는 미디어 전략에서 타겟팅과 세분화의 중요성과 미디어 채널의 분산이 광고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Targeting in a Fragmented Media World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하고 세그멘테이션 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은 대학 가서 바로 이거 배울 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이제 MBA를 했잖아요. 그때 그 브랜딩 쪽 교수님이 박사까지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도 하셨고 선생님도 되게 이쪽 굉장히 재밌었어요. 마케팅 부분은 뭐 워낙에 교수님이 너무나 즐겁게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지금 정말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거대로 무조건 수업할 거야. 수업 나갈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유익하다고 고맙다고. 강사분들이신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저 진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희 채널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게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시트 복습 워크시트 꼭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3월 한 중순쯤 해가지고 이제 멤버분들께만 이게 보이긴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수능형, 내신형 요것도 문제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잘 노력해봐요. 알겠죠?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예요.